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유 자주 드시나요? 우유는 빵과 같이 마시기도 하고 카페라떼나 쉐이크 등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음료들의 주 재료로도 들어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우유도 알고 보면 그 종류에 따라 신선도와 맛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우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유를 마시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경작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가 가축화되며 우유를 마시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약 3500년경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프라테스 계곡 근처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1922년 대형 박물관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박물관의 연구진에 의해 발견된 이 벽화에는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소와 젖을 짜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젖을 걸러내어 그릇에 받는 모습 등이 새겨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소를 가축으로 사육하고 식용이나 재료로 이용한 건 단군조선, 기원전 1500년경 이전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우유를 이용한 구체적인 기록은 1285년경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농축유 제품을 의미하는 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삼국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고려 우왕 때 국가상설기관으로 유우소라는 목장을 설치하여 왕실과 귀족 등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우유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늘날 형태의 우유가 일반인에게도 보급된 것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쯤인데요. 젖소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02년으로 구한말 당시 농산공부 기사로 근무하던 프랑스인 쇼트라는 사람이 젖소를 처음 들어와 목장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후 한국의 낙농은 1962년 뉴질랜드에서 매년 젖소를 들여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우유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제품의 종류는 더욱 다양화되어서 유산균 발효유,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등이 개발되었고요. 특히 1980년 9월부터 학교 급식 제도가 실시되며 학교 우유 급식이 수도권 지역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2003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우유 급식이 전면 시행되며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양 공급과 좋은 식습관에 영향을 주며 그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유는 어린이의 발육에 중요한 칼슘, 인, 철, 비타민 D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과 장관의 연동을 촉진하기에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중요한 생리적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운동이나 신체 활동 후에 우유를 섭취하면 영양분을 보충하고 근육 회복을 촉진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유의 원재료가 되는 원유는 공산품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젖소라는 생명체가 생산하는 산물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젖소가 태어나서 최초의 원유를 생산하는 데에는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가 성장해 임신을 하면 280여일의 임신기간을 거쳐 첫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원유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명체인 젖소의 생애주기에 맞춰 철저한 중장기적 수급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착유가 시작된 착유소는 매일 일정량의 원유를 생산합니다. 오히려 젖을 완전히 짜주지 않을 경우 유방염 발생 등 젖소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젖소 목장을 경영하는 농가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365일 젖을 짜고 젖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농한기도 없어서 대부분의 낙농가는 가족 중심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젖소의 사양 관리를 하며 젖소의 일상에 맞춰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우유를 마시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원유가 우유로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유를 계량해 검사하는 과정부터 냉장 보존해 출하하는 과정까지 총 8단계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국산 우유는 착유 후 적정 온도로 즉시 냉각시키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신선한 원유 그대로 살균과 균질화 처리를 거쳐 2-3일 내 유통되는 특징을 보이는 대표적인 신선식품입니다. 우리가 신선한 식품을 먹기 위해서는 가능한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마트 등 유통 채널에 입고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최근 생산지에서부터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푸드 마일리지가 전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푸드 마일리지가 장보기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곡물과 축산물, 수산물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식품 수송량 곱하기
곱하기 수송 거리로 계산하는데요. 결국 푸드 마일리지가 크면 클수록 먼 지역에서 수입된 제품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유도 푸드 마일리지에 따라 신선도가 결정되는데 국산 우유는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이며 수입산 멸균 우유는 수송 거리로 인해 푸드 마일리지가 매우 길고 먼 거리를 장시간 이동하는 만큼 신선도는 기대할 수 없는 식품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실제로 작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가구 내 식품주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육류, 계란, 우유 등의 축산물을 구입할 때 신선도를 먼저 확인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산지, 가격 순으로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1인 가구의 경우는 신선도를 확인하는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오며 신선도에 대해 1인 가구일수록 더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을 선택할 때 신선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가공 정도일 텐데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가공 정도와 특성에 따라 미가공 식품 및 최소 가공 식품, 가공 식재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으로 나뉘는 식품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가공 단계가 적고 식품 첨가물 함량이 적은 것 위주로 섭취해야 할 텐데요. 국산 우유는 그 중에서도 1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신선식품이기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른들도 꼭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유는 우리 몸에 좋은 거니까 아무거나 마셔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 제품은 크게 살균 우유와 멸균 우유로 나뉘는데요. 살균 우유는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소위 흰 우유로 앞서 공정 과정에서 보여드렸듯이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 살균 및 균질화 처리만 거치는 반면 멸균 우유는 고온에서 고압으로 살균해 실온에서 자랄 수 있는 모든 미생물을 제거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성 유해 세균뿐 아니라 우유 속 유산균 등도 죽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결국 영양적인 측면에서 멸균 우유가 살균 우유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시중에는 멸균 우유도 유통되는 걸까요? 우선 국내산 살균 우유는 젖소에서 착유 후 적정 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다음 앞서 말씀드린 살균과 균질화 과정만 거쳐 2-3일 내 유통됩니다. 그래서 국산 우유를 구매할 때 보면 제조 일자가 적혀 있고 신선식품인 만큼 유통기한이 11일에서 14일 정도로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죠. 반면 멸균 우유의 경우 개봉 전까진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은 국내산이 12주, 수입산은 1년입니다. 생산 후 12주가 지나면 유지방이 분산되는 크림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의문을 갖기 때문에 국내산 멸균 우유는 유통기한을 12주 내외로 짧게 설정해 관능 품질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수입산 멸균 우유의 경우는 먼 거리를 장시간 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 만큼 유통기한이 길 수밖에 없고 관능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능 품질이란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식품의 색, 외형, 냄새, 맛 등의 성질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결국 오감으로 평가되는 품질로 소비자의 제품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국내 살균유, 멸균유 및 수입 멸균유의 관능 품질을 비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볼까요? 우선 섭취 전 모양 선호도 및 향미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우유는 단연 국내 살균유였습니다. 색이 하얗고 투명도가 높은 데다 신선한 우유 향이 짙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반면 수입산 멸균유는 가열한 냄새와 치즈 향이 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섭취 후 향미 및 관능 평가를 통한 전체적인 맛 평가에서도 역시 국내 살균유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섭취 후 입안에서 텁텁함이나 향이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고 깔끔한 느낌이라고 평가된 반면 수입산 멸균유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점도가 높고 잔여물과 텁텁함, 풀 비린 향이 심하다고 평가받았는데요. 커피 맛과의 조화에서도 국내 살균유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 전체적인 맛 선호도 또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수입 멸균유로 카페라떼 제조 시 커피와의 조화가 부족해 쓴맛이 강하게 났으며 전체적인 선호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멸균유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그런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가면 국내산 흰우유는 1리터 기준 최저가 2,740원에서 최고가 3,69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수입산 멸균 우유는 1리터 기준으로 최저가 1,900원부터 최고가 5,900원으로 가격대가 다양했으며 저렴한 제품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온라인을
대만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멸균 우유 가격도 알아봤더니 1리터 평균 가격이 2,100원대로 수입산 멸균 우유와 크게 차이가 없네요. 결국 우유의 본질인 신선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살균 우유와 멸균 우유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가격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우유 광고를 보면 채세포수 1등급 우유를 강조하죠. 채세포수 1등급이라는 게 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많을 텐데, 채세포수는 젖소의 건강 상태와 유방의 염증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원유 내 세균수는 얼마나 청결한 상태에서 착유가 이루어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난해 집유된 국내 원유의 위생 등급을 살펴봤더니 세균수 1등급 비율은 90.59%, 채세포수 1등급 비율은 69.13%로 조사됐고요. 국내 젖소 원유의 세균수와 채세포수가 1등급인 원유 비율은 다음과 같이 지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에서 고품질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 셈인 건데요. 실제 국산 우유는 해외 낙농 선진국과 비교해도 깐깐한 기준 아래 품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마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유의 역사와 제조 과정, 그리고 신선한 국산 우유의 장점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평소 무심코 마셨던 우유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는 게 흥미로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